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무리 국감장인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뉴스탑 10 여기부터입니다. 1, 2, 3위가 쭉 여기다 있네. 난 정무감각 없다는 윤 총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피의자인가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했는지도 볼 거고요. 한겨레 신문의 사과는 꼭 받겠다는 의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언대에 섰습니다.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또 이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겁니다. 모두의 시선은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저희를 비판하시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할 뿐이고 지금도 국감이 진행 중이고요. 6시간 넘게 진행된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 핵심 정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부장. 네. 쭉 국감 보셨잖아요. 네. 한 방은 있었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죠. 예. 다만 이 보면서 여야가 공수를 교대했다. 이런 느낌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7월에 있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공격수가 되는 거죠. 그때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매섭게 야당 의원들이 몰아붙인 것은 과연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 점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설정까지 벌였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요즘을 보면 짠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 눈에 띄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가장 강조한 것도 역시 국민의 검찰이다. 이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직 법무부 장관 조국. 이 사람은 지금 여권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새삼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당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까지 가세해서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소환이라든지 수사 관련해서 이거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검찰을 매섭게 몰아붙였다는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역시 여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보다 오히려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윤 총장의 표정 변화로 오늘 얘기를 좀 풀어볼 텐데요. 윤석열 총장의 오늘 발언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보다 상당히 정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윤 총장의 표정은 3번 정도 바뀐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표정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윤석열 총장의 변함없는 무표정이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윤 총장의 말말말. 저는 저 단어가 쏙 들어왔어요. 제가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떤 의미입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감각이 있다고 하면, 왜냐면 검찰에 오는 특히 이제 예전 대검 중수부, 지금 뭐 이제 반부패부 관할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쪽에 오는 사건들이 뭐 정치와 관련된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정치적 형사사건이라고 제가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기소를 누구까지 하고 영장을 누구까지 치고 할 때 약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얘기는 나는 그런 정부 감각이 없다. 지금 이거를 기소했을 때 여야가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한지, 향후 정국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그론에서 검찰이 받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부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니 없다는 얘기는 그건 뭐 일단은 원론적인 대답인 거죠. 그러니 나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그러니 저건 사실은 누가 대검찰청에 있는 총장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저런 질문마저 저렇게밖에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게 진실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총장으로서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좋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근데 김종욱 교수님, 검찰총장이 돼서 조금 정무적 감각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화면을 보시면 예전과 같이 오늘 국감장에서의 폭탄 발언은 눈에 띄는 건 없었단 말이죠. 네, 뭐 제가 볼 때 일치월장 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검사 일대랑 검찰총장 일대는 전체 검찰 조직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사에는 원칙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국감장이라고 하는 국회에서의 공간 속에서는 나름대로 정무적 감각들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당 부분 좀 국감을 잘 진행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 같은 경우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얘기했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총장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과거에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누가 정치검찰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 제기를 한 거였죠,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받은 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국정감사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부장님. 네, 제가 오늘 대검 국정감사를 쭉 지켜보면서 가장 귀에 쏙 들어온 말이 바로 정무감각이 없다. 이 발언이었어요. 검찰총장은 정무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검찰의 정무감각, 검찰 수뇌부의 정무감각이라는 건 대형 사건에서 가령 소환의 시기, 소환의 순서,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 예를 들어서 한보철강 비리 사건이 있다. 이럴 때는 검찰이 과거에 권노갑이라는 여권의 가장 핵심부터 불렀기 때문에 야권이 꼼짝을 못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정무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정무 감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검찰총장이 됐지만 수사검사로서의 그 감각이 아직 있다. 그래서 이 정무적 감각과 정치적 고려, 이 단어는 조금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본인은 일단 나는 정무 감각 예나 지금이나 없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달라진 건 국감장 여야 국회의원들의 태도입니다. 불과 1년 전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날을 세웠었는데, 오늘은 돌연 짠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적폐 수사를 주도하시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 문제예요. 장모 문제가 아니라.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윤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윤석열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달라진 건요, 여당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에는 윤 총장을 그렇게 감싸더니 이번엔 공격으로 공수가 좀 바뀐 듯합니다.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분은 이국종 전문의와 윤석열 검사장 두 분밖에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떠한 압력이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압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도 부juk 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목적성을 가진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장혜철 평론가님, 윤 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여야 정치권에서 흔들고 있는 모양새는 맞는 거죠. 네, 우선 한국당 주강덕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신이 바라보는 윤석열 총장은 일반 검사일 때나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나 지금 검찰총장일 때나 달라진 게 전혀 없고 한결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마음가짐이 변한 적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바로 이때 윤석열 총장이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 없는 것 똑같다는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야당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멋쩍은 웃음을 띠면서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어떤 윤석열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걸 인정을 하고 있죠. 실제로 발언을 보면 이번이 세 번째 만나는데 앞선 두 번째에는 적대감을 가지고 쓴소리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짠한 마음이 든다. 윤 총장은 그대로인데 정치권이 흔드는 것 같다. 이 정치권 안에는 사실 여당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때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공격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저는 반성도 좀 들어있는 말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인 이번에는 윤 총장을 엄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표창원 의원 바로 1년 전만 해도 절대로 윤 총장을 지켜야 된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키겠다 했는데 오늘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보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을 했고요. 법사위에서 또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국민의 40%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 반반으로 나뉜 수사는 좋은 수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굵직한 정치인들 수사할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한 40%, 50% 반대 나오면 좋은 수사 아니니까 아무 수사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태도가 달라진 모습에 있어서 앞서 김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을 지금 임명한 이 정부가 바로 여당의 정부라는 차원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국감을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유의 무표정이 윤석열 총장의 첫 번째 표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한숨 그리고 이 쓴 웃음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윤석열 총장은 그런데 이 영상 앞에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부를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가방을 돌려놓고 그 주변 목을 가둬서 잡으려고 하는 일을 사는데 범여권에서 저렇게 검찰을 비난하는 검찰 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저 얘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 총장이 화면에 포착했을 때는 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표정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 전에 들었던 이른바 개검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때는 한숨을 내뱉고 물도 마셨고요. 그리고 이 유시민 이사장 발언,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 인질극을 하는 거다. 이럴 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사람 잡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얼굴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저는 검사가 아니지만 저런 발언을 들을 때 저도 얼굴이 굳어지고 상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본령은 수사입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우리가 당부하는 것 검찰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의 요체는 살아있는 권력도 끝까지 파헤쳐서 단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맹목적인 비난이라든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만 하더라도 국민 중 다수가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국민 다수가 비판하고 있습니까? 다수가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표창원 의원이나
여권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지 이거야말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본인 그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는데 저렇게 검찰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 한 사람으로서 속상하다는 게 한숨에 내비쳐진 거죠. 그렇죠. 검사로서 할 일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전 정권, 전 정권 수사할 때는 박수치다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비판하고 뭐 개 비유해서 검찰을 욕하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검찰청 국감 오후 질의에서도 비슷한 영상이 또 한 번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윤 총장을 비난하는 아이들의 동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 보면 소감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참 어이가 없죠? 한마디로. 네. 김종민 의원님 왜 그러세요? 질문하는데. 왜 질문하는데 꼭 그러세요? 아마 오늘 윤 총장이 국감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웃었던 건 저 장면이 유일하지 않을까. 저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 앞서 영상과 좀 차이는 건 앞서 영상은 사실 유시민 전 이사장 그다음에 김어준 씨 아주 유명한 평론가고 영향력이 많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고 특히 진보 진영에서요. 그리고 또 성인이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인질극 그다음에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뭐 먼지털이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 뭐 수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과 원칙에 대해서 합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아이들의 동요거든요. 그 아이들이 본인들이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했겠습니까?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도 뭐 저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치는 저 어른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서 찍은 게 검찰 자한당 조중동이거든요. 가사 보면. 그죠? 검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한당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조중동 정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라 그러세요. 그걸 왜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그걸 주입을 시킵니까? 그냥 본인들만 검찰, 조중동, 자한당 미워하세요. 그냥 아이들한테 그런 거 주입시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윤석열 총장이 오늘 가장 핏대를 세웠던 부분은 아마 여기였을 겁니다. 한겨레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오늘 이렇게 상기됐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그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윤석열 총장은 지종일관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 취하에 대한 권유, 이 질문은 또 한 번 더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됐지. 계속 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하는 것은 공작으로서 안도적으로 한번 부러지게 얘기해요. 저는 고소라는 걸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윤석열하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는 한 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이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영상이에요. 장현철 평론가님. 저는 오늘 국감을 쭉 보면서 내가 한겨레 신문 사과는 꼭 받아야겠다라는 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저 영상 보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국감장에서 큰 소리 내던 모습. 오늘은 검찰총장이라서 많이 참아서였지. 그게 아니었다면 상당히 큰 소리를 냈겠구나, 화가 정말 많이 났겠구나라는 게 영상으로도 충분히 느껴지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보도가 단순히 평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보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자체를 싫어하는 일부 진영의 어떤 기획된 오보가 아니었겠느냐. 따라서 평상시에 나온 보도보다 훨씬 더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사안이 단순히 윤석열 개인에 대한 흔들기가 아니라 검찰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흔들기다. 검찰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그 당시에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흔들기를 한다는 것은 이 검찰 자체를 언론이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또 두 번째 불쾌감을 더 느끼게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의 이 박지원 의원에 대한 발언에서 일종의 자부심을 엿봤습니다. 이쪽 진영 수사할 때는 여기서 뭐라 하고 저쪽 진영 수사할 때는 여기서 뭐라 한다고. 그래도 고소를 안 했다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전 정권도 수사했고 현 정권도 수사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나름 이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중립된 관점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수사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유튜버라던가 네티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 중 한 곳이 나서서 그것도 신문지 일면에 이런 보도를 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고 명예회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윤석열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의 다소 화가 난 듯한 보이는 발언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윤 총장의 저 어떤 반응, 표정이 그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되는 이유가 바로 당시에 한겨레 보도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나는 그렇게 대충 산 사람이 아니고 별장 쫓아다닐 만큼 한가게 살지 않았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었거든요.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고소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검찰총장 생각은 뭐냐면 난 확실히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확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무제한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위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줌으로써 소위 정의의 균형추가 맞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언론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적어도 국민이 양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엄청난 국론 분열의 상황이 벌어졌던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소위 조국 장관을 사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중대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한테 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접대라는 용어예요. 적어도 검찰총장이 수사의 책임자가 접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오보를 통해서 저희 검찰을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는 만약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어떤 언론이든지 예를 들면 자기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소위 검찰이든 정치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소위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례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사과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앞으로라도 마찬가지지만 쌍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의 윤중천 씨에게 별장 접대를 받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보면요. 기사의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사의 요건이라 하면 신빙성, 그리고 얼마만큼 확인을 했는가 이런 건데요. 당사자의 반론도 없고 또 당시의 수사팀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 한 관계자는 두어 번 그러고 절반 이상이 또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겨레 신문 보도는 그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윤석열 접대받았다. 이것만 많은 사람들에게 뇌리에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나서서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에 상처를 입히고 흠집을 내려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전 참 답답한 게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이런 보도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론의 역할보다 어느 한 진영의 편에 서서 신문사가 나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김영환 전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고요. 민주당에서 의원을 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의원을 4번 지낸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 또 저에게 보내온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옥의 창간주주 동판에서 우리 이름을 떼어주십시오. 한겨레 신문은 창간 정신에서 이탈해도 한참을 이탈한 정치신문이 됐고 최소한의 언론윤리 책임도 져버렸습니다. 입만 열면 정의, 입만 열면 개혁, 입만 열면 촛불 하던 정당, 정의당, 여당, 참여연대, 민변, 한겨레 신문도 모두 잘못된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서 이탈했습니다. 전직 민주당 의원, 전직 김대중계 의원의 이런 고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자로서의 비판과 견제,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저 국감장에서 검찰의 수장이 나 한겨레 사과는 꼭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했으면 한겨레 신문도 고소를 계속 진행할 거 아니면 이쯤에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중요한 것은 한겨레 신문의 태도죠.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더 입증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을 한쪽에서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그 뒤에 태도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당 의원들이 진실로 한겨레 신문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뭔가 중재에 나서려 했다면 최소한 대검 국정감사에서 저런 식의 압박을 하는 듯한 그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사과는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겨레 측도? 우선 한겨레의 태도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취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선 이것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관할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을 검사에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에도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한 쪽의 태도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4시 30분쯤에 한겨레 측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겨레가 오늘 국감의 발언을 듣고 나서 내부적인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내부 회의에서 대다수였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한겨레 측 입장을 요약하자면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법적인 대응을 언급한 것은 좀 과하다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약간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도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한겨레 측에서도 법대로 하겠다. 이 부분 고발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다툼을 가져가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늘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전제로 걸었던 한겨레 신문의 사과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찰 수사를 통해 이러한 보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 총장이 분노를 표시한 대목은 하나 더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말을 못 믿겠다는 여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정말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을 잘 못 믿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게도 공무원 조치령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걸 이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믿겨진다는 얘기예요. 총장님. 아니 저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앞으로 좀 가봐주시죠. 그냥 봐도 저거는 또 누구 영장을 청구하고 무슨 범죄 위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검찰의 그 피의 사실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것도 뭐 무슨 검찰에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저 원장실 바깥에 있던 기자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열어보고 한 거고 다른 어떤 사건보다 앞으로 갈수록 하여튼 윤 총장이 오늘 국감에서 자세를 고쳐 앉고 세게 말했던 부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여당 의원 지적하니까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되게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도 아니고 여당 의원의 질의에 저 국정감사를 말하는 공직자가 사실은 다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건 사실 별로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꾹꾹 참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의 저 부분에서 좀 이제 흥분하고 이런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여당 의원들의 어떤 저런 일종의 압박성 질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냥 검찰은 나름대로 아까 이제 윤석열 총장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정부 감각이 없다. 즉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그러니 앞서 이제 조순희 부장 표현에 빌리면 아직 총장이 아니라 수사검사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아무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도 원칙대로 지금 좀 강화된 기준에 따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당 의원들이 압박이 들어오니 그 부분에 대한 좀 불편한 어떤 심기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장. 그리고 저는 짧게 이 피의사실 공표 거의 여당 여권에서는 입만 열면 피의사실 공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중에 알고 있는 것을 누설한 것 이게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런데 가령 조국 전 장관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전에 수사검사와 조국 전 장관이 통화한 사실 이런 것도 피의사실 공표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각 언론사가 전방위적으로 팀을 꾸려서 검찰 조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하나씩 다 만났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 땀과 발품이 들어가 있는지가 느낄 겁니다. 그런 것도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국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라는 미명하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6시간 넘던 국감 발언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핵심 정리해봤습니다.